물은 물리학의 규칙을 깹니다. 한 가지 규칙이 아니라 최소 7가지를. 그리고 그 모든 위반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물이 평범한 분자처럼 행동했다면, 비슷한 분자량의 다른 모든 물질과 같은 법칙을 따랐다면 이 행성은 얼어붙은 바위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위에서 아래까지 단단한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피는 산소를 운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의 결합, 두 원소 사이의 하나의 전작이 상호작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합이 하는 일, 그 믿을 수 없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과학 전체에서 가장 이상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전자들은 여전히 공유되지만 불균등하게, 극도로 불균등하게 공유됩니다. 그 불균등한 공유는 수소 원자를 약간 양으로, 전자가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소를 약간 음으로, 전자가 풍부하게 만듭니다. 분자는 물리학자들이 영구 전기 쌍극자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산곤에서 기체, 사라져, 보이지 않게 우주로 증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예측하는 대로이니 그 추측은 완전히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제 물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그리고 나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모든 이상현상, 모든 위반, 물이 하는 모든 불가능한 일이 이 단 하나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소는 탐욕스럽습니다.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폴링 전기 음성도 척도에서 원자가 공유 전자를 얼마나 강하게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에서 산소의 점수는 3.44입니다. 주기율표에 있는 어떤 원소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값 중 하나입니다. 불소만이 더 높습니다. 물 분자에서 산소가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 전자쌍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전자를 독차지합니다. 물은 물리학의 규칙을 깹니다. 한 가지 규칙이 아니라 최소 7가지를. 그리고 그 모든 위반이 바로 당신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물이 평범한 분자처럼 행동했다면, 비슷한 분자량의 다른 모든 물질과 같은 법칙을 따랐다면 이 행성은 얼어붙은 바위 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다는 위에서 아래까지 단단한 얼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물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이해하려면, 그리고 나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모든 이상현상, 모든 위반, 물이 하는 모든 불가능한 일이 이 단 하나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소는 탐욕스럽습니다.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물이 생명이 존재하는 온도에서 액체가 되고 수십억 년 전에 우주로 증발한 기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액체는 속삭임, 분자들이 서로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드럽고 일시적인 인력으로 유지됩니다. 물은 발판, 일시적이지만 끊임없이 재구축되는 전작이 연결의 격자로 유지되며 초당 수십억 번 형성되고 끊어지고 다시 형성됩니다. 완전히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전자들은 여전히 공유되지만 불균등하게, 극도로 불균등하게 공유됩니다. 그 불균등한 공유는 수소 원자를 약간 양으로, 전자가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산소를 약간 음으로, 전자가 풍부하게 만듭니다. 분자는 물리학자들이 영구 전기 쌍극자라고 부르는 것이 됩니다. 정확한 측정값을 원한다면 1.85대바입니다. 수소 쪽은 양, 산소 쪽은 음이며 분자 자체의 기하학 구조에 정확한 전하 분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세부사항, 교과서의 숫자처럼 들리지만 이 쌍극자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각 물 분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산소에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물 분자들과 동시에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수소를 통해 2개, 각각 이웃의 음전하 산소로 뻗어나가고 비공유 전자쌍을 통해 2개, 각각 이웃으로부터 수소를 받아들입니다.
4개의 연결, 전자기 인력의 사면체 그물입니다. 이것들은 약한 인력이 아닙니다. 이 작은 분자들 사이의 전형적인 반데르발스 힘, 메탄이나 프로판 같은 것을 액체로 유지하는 일시적이고 부드러운 끌어당김은 단일 수소 결합 강도의 대략 1십입니다. 코웃음, 유일한 차이는 그 결합입니다. 물 분자들은 이 정도로 가벼운 분자에서 예상되는 힘의 10배로 서로를 붙잡습니다. 물과 거의 같은 분자량을 가진 메탄은 상곤에서 기체입니다. 그것은 섭씨 영하 161도에서 끓습니다. 수소 결합을 가진 물은 100도까지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같은 무게, 극적으로 다른 행동. 이것을 관점으로 보자면 메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탄의 분자량은 16입니다. 물의 분자량은 18로 거의 동일합니다. 수소 결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 분자량에 기반해 물에 끓는 점을 예측해 보라고 한다면 메탄의 것에 가까운 섭씨 영하 161도를 추측할 것입니다. 대신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으며 분자량이 암시하는 것보다 261도 높습니다. 그 차이, 그 거대하고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 그것은 물이 생명이 존재하는 온도에서 액체가 되고 수십억 년 전에 우주로 증발한 기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액체는 속삭임, 분자들이 서로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드럽고 일시적인 인력으로 유지됩니다. 물은 발판, 일시적이지만 끊임없이 재구축되는 전자기 연결의 격자로 유지되며 초당 수십억 번 형성되고 끊어지고 다시 형성됩니다. 개별 결합은 각각 몇 피코초, 1조분의 1초 동안만 지속되다가 끊어지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든 그 네트워크는 존재하며 구조화되고 응집력 있게 이 작고 가벼운 물질에게는 비범한 힘으로 모든 분자를 이웃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기하학은 육각 결정 격자입니다. 단단하고 열린 구조, 물 분자들의 육각고리, 각각 정확하고 고정된 각도로 이웃과 수소 결합되어 결정 안에 광대한 빈 공간 채널을 형성합니다. 그 건축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액체 물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고체는 액체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미생물들이 지속됩니다. 호수의 생태계는 겨울을 잠자지만 죽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햇빛이 표면을 따뜻하게 하고 얼음이 녹고 생명이 계속됩니다. 이제 얼음이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이 얼습니다. 액체보다 밀도가 높은 얼음이 호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표면에 새로운 액체물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는 첫 번째 규칙은 우주의 모든 다른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알려진 모든 물질은 얼대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1.85, D와 103.35드, 물 분재서 두 수소 원자 사이의 각도, 그 숫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지금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물이 규칙을 깨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얼음은 뜹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얼음이 뜨는 것을 압니다. 매일 잔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호기심, 재미있는 사실, 퀴즈 질문, 특정 분자의 특이성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대한 이상 현상입니다. 각 빙하기가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행성이 희게 됩니다. 알베도가 증가합니다. 더 많은 흰 표면은 더 많은 햇빛 반사를 의미하고 더 많은 냉각을 의미하고 더 많은 얼음을 의미합니다. 분자들이 느려지고 운동 에너지를 잃고 더 촘촘하게 파킹됩니다. 고체는 액체보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철은 그렇고 구리는 그렇고 알코올은 그렇고 질소, 이산화탄소, 수은, 벤젠, 황산, 측정된 모든 물질, 수천 가지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얼음이 다른 모든 고체처럼 행동하고 가라앉는 세상을 상상해야 합니다. 겨울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이 먼저 식습니다. 얼음이 위에 형성됩니다. 우리 세상, 실제 세상에서는 그 떠있는 얼음이 단열, 담요 역할을 합니다. 표면에 앉아 아래 물로부터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늦추고 깊은 물은 액체로 남습니다. 물고기들이 얼음 아래에서 살아남습니다. 액체를 식히고 응고시키면 고체는 수축합니다.
단위 부피당 더 무거워집니다. 그것을 자신의 액체에 떨어뜨리면 가라앉습니다. 모든 물질이 그렇습니다. 물을 제외하고 물이 얼 때 수소 결합은 특이한 일을 합니다. 온도가 섭씨 0도 쪽으로 떨어지면서 분자들이 충분히 느려져 수소 결합이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배열로 고정됩니다. 그것이 식고 얼고 그 얼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층층이 얼음이 바닥에 쌓이고 위에 물에 의해 여름의 따뜻함으로부터 차단되고 자신의 증가하는 무게 아래 압축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녹지 않습니다. 매 겨울 더 추가됩니다. 몇 계절 만에 호수는 완전히 얼어붙고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영구적으로 이제 그것을 확대해 보십시오. 강이 완전히 얼고 강거기가 얼고 얕은 연한 바다가 완전히 얼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겪은 많은 빙하기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 과정이 가속됩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깊은 바다 바닥 얼음은 위의 물에 의해 차단되고 압도적인 압력 아래에 있어 녹을 만큼의 따뜻함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합 유형, 산소와 수소 사이에 하나의 상호작용, 두 숫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는 기하학은 육각결정 격자입니다. 단단하고 열린 구조. 물 분자들의 육각골이 각각 정확하고 고정된 각도로 이웃과 수소 결합되어 결정 안에 광대한 빈 공간 채널을 형성합니다. 그 건축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액체 물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고체는 액체보다 밀도가 낮습니다. 얼음은 뜹니다.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얼음이 뜨는 것을 압니다. 매일 잔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한 호기심, 재미있는 사실, 퀴즈 질문, 특정 분자의 특이성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대한 이상 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얼음이 다른 모든 고체처럼 행동하고 가라앉는 세상을 상상해야 합니다. 겨울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이 먼저 식습니다. 얼음이 위에 형성됩니다. 우리 세상, 실제 세상에서는 그 떠있는 얼음이 단열 담요 역할을 합니다. 표면에 앉아 아래 물로부터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늦추고 깊은 물은 액체로 남습니다. 물고기들이 얼음 아래에서 살아남습니다. 미생물들이 지속됩니다. 호수의 생태계는 겨울을 잠자지만 죽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햇빛이 표면을 따뜻하게 하고 얼음이 녹고 생명이 계속됩니다. 이제 얼음이 가라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표면이 얼습니다. 액체보다 밀도가 높은 얼음이 호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표면에 새로운 액체물이 노출됩니다. 그것이 식고 얼고 그 얼음도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층층이 얼음이 바닥에 쌓이고 위의 물에 의해 여름의 따뜻함으로부터 차단되고 자신의 증가하는 무게 아래 압축됩니다. 그것은 완전히 녹지 않습니다. 매 겨울 더 추가됩니다. 몇 계절 만에 호수는 완전히 얼어붙고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영구적으로. 이제 그것을 확대해 보십시오. 강이 완전히 얼고, 간거기가 얼고, 얕은 연한 바다가 완전히 얼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겪은 많은 빙하기마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 과정이 가속됩니다. 수백 미터 깊이의 깊은 바다 바닥 얼음은 위의 물에 의해 차단되고 압도적인 압력 아래 있어 녹을 만큼의 따뜻함을 만나지 않습니다. 각 빙하기가 또 다른 층을 추가합니다. 행성이 희게 됩니다. 알베도가 증가합니다. 더 많은 흰 표면은 더 많은 햇빛 반사를 의미하고 더 많은 냉각을 의미하고 더 많은 얼음을 의미합니다. 출구 없는 폭주 피드백 루프. 행성은 눈덩이가 되고 비유가 아니라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극에서 극까지 죽은 흰 얼음 구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강화적일 것입니다. 얼음은 하얗습니다. 하얀 표면은 햇빛을 반사합니다. 더 많은 얼음은 더 많은 반사된 햇빛을 의미하고 더 적은 흡수된 열을 의미하고 더 많은 얼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출구가 없는 폭주루프. 행성은 얼고 영원히 얼어 있을 것입니다. 행성은 얼고 영원히 얼어 있을 것입니다. 한 계절도 한 빙하기도 아니라 영원히. 대략 7억 년 전 지구가 실제로 이 상태에 가까워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것을 눈덩이 지구라고 부릅니다. 빙상이 극에서 거의 적도까지 확장되었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행성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다는 바닥부터 완전히 얼지 않았고 그 이유 유일한 이유는 얼음이 떴기 때문입니다. 물의 열을, 태양 복사, 지열 에너지, 어떤 과정에 폐열을 부어도 온도는 천천히 완고하게 상승합니다. 마치 물이 저항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저항합니다. 수소 결합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열이 액체물에 들어오면 에너지는 물 분자를 가속하는 데 가지 않고 수소 결합을 늘리고 구부리고 진동시키는 데 갑니다. 그것은 설계 선택이 아닙니다. 산소 핵 주위의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각도는 얼음을 액체물보다 밀도가 낮게 만드는 육각 격자를 만듭니다. 하나의 각도, 하나의 분자, 그것이 살아있는 행성과 죽은 행성 사이의 전체 차이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가장 잔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강화적일 것입니다. 얼음은 하얗습니다. 하얀 표면은 햇빛을 반사합니다. 더 많은 얼음은 더 많은 반사된 햇빛을 의미하고 더 적은 흡수된 열을 의미하고 더 많은 얼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인 출구가 없는 폭주 루프. 행성은 얼고 영원히 얼어 있을 것입니다. 행성은 얼고 영원히 얼어 있을 것입니다. 한 계절도, 한 빙하기도 아니라 영원히. 생명은 액체물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이 접히고 효소가 촉매 작용을 하고 생물학의 분자 기계가 열극단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얼어붙지 않게 작동할 만큼 좁은 온도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것도 합니다. 결합이 휘고 흡수하고 네트워크 전체에 에너지를 분배합니다. 전체 수소 결합 발판을 압도하기 전까지는 분자들이 충분히 빨리 움직여 온도를 크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 특정 각도, 105도도 아니고 104도도 아닌 산소의 전자 오비탈 배열에 의한 양자역학적 결과입니다. 그것은 설계 선택이 아닙니다. 산소 핵 주위의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각도는 얼음을 액체물보다 밀도가 낮게 만드는 육각 격자를 만듭니다. 하나의 각도, 하나의 분자. 그것이 살아있는 행성과 죽은 행성 사이의 전체 차이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질량으로 대략 60%가 물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이 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혈관을 흐르는 피, 뇌를 보호하는 액체, 눈의 눈물, 모두 물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포라도 존재하는 이유, 이 행성 표면에 어떤 생물 구조라도 존재하는 이유는 104.5득의 결합 각도 때문입니다. 위의 단열층이 폭주 동결을 막았습니다. 만약 얼음이 가라앉았다면 그 아슬아슬한 상황은 직격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지금 이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기하학으로 귀결됩니다. 물 분자에서 두 수소 원자 사이의 각도는 104.5덱입니다. 단일 분자의 기하학이 지구가 생물권을 발달시킬지 공동묘지로 남을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새겨두십시오. 그래서 떠있는 얼음, 그것이 첫 번째 위반, 물이 깨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하지만 수소 결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타오르고 밤에는 얼어붙는 행성의 액체 바다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액체물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이 접히고 효소가 촉마의 작용을 하고 생물학의 분자 기계가 열극단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얼어붙지 않게 작동할 만큼 좁은 온도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것도 합니다. 물은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열을 흡수합니다. 액체물의 비열 용량은 킬로그램당 켈빈당 4,186G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액체 중 가장 높은 비열 용량이며 가까운 것도 없습니다. 에탄올은 절반 정도입니다. 수은은 3분의 1 미만입니다. 이 숫자가 가장 편기한 언어로 의미하는 것은 물이 온도를 거의 바꾸지 않으면서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일 분자의 기하학이 지구가 생물권을 발달시킬지 공동묘지로 남을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새겨두십시오. 그래서 떠있는 얼음, 그것이 첫 번째 위반, 물이 깨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하지만 수소 결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타오르고 밤에는 얼어붙는 행성의 액체 바다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의 열을 태양 복사, 지열 에너지, 어떤 과정에 폐열을 부어도 온도는 천천히 완고하게 상승합니다. 마치 물이 저항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저항합니다. 수소 결합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열이 액체물에 들어오면 에너지는 물 분자를 가속하는 데 가지 않고 수소 결합을 늘리고 구부리고 진동시키는 데 갑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인 행성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는 행성의 열 완충기, 글로벌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합니다. 출구 없는 폭주 피드백 루프. 행성은 눈덩이가 되고 비유가 아니라 지역적으로가 아니라 극에서 극까지 죽은 흰 얼음 구체가 됩니다. 낮에는 태양이 표면에 복사를 쏟아붓습니다. 바다는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거의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밤에는 천천히 방출하며 저장된 열을 대기로 복사합니다. 이것이 같은 위도에서 해안 도시가 내륙 사막보다 온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가 여름에 시원하게 유지되는 반면 80마일 내륙의 세크라멘토는 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열대가 낮 동안 타지 않고 일몰 후 얼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다는 시간마다, 계절마다, 천년마다 온도 곡선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것을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 따뜻하게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돌아오면 여전히 따뜻합니다. 욕조물에서 느끼는 그 완고함, 예상보다 훨씬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는 방식. 그것이 킬로그램당 켈빈당 4186줄입니다. 물의 이상 비열 용량이 없었다면 지구 표면의 일일 온도 변동은 섭씨 40-60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액체 물이 없는 화성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낮과 밤 사이 200도의 온도 변동. 하지만 물이 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바다나 기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나무 줄기 안에서,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물 기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물학조차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도전합니다. 잔을 가장자리까지, 꼭대기까지 채우십시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한 방울씩 계속 물을 추가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열 완충기 없음, 잡이 없음, 액체물, 단백질 접힘, 효소 기능, 생화학을 허용하는 그 좁은 온도 범위, 당신을 허용하는 그 범위는 수소 결합이 이웃 분자를 놓지 않으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행성의 열 안정성은 지질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열 완충기 없음, 잡이 없음, 액체물, 단백질 접힘, 효소 기능, 생화학을 허용하는 그 좁은 온도 범위, 당신을 허용하는 그 범위는 수소 결합이 이웃 분자를 놓지 않으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행성의 열 안정성은 지질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의 운 좋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물질의 분자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떠있는 얼음은 바다를 액체로 유지합니다. 열용량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각 위반은 이전 것을 쌓아갑니다. 각각 이전 것보다 더 중대합니다. 함께 그들은 무대를 만듭니다. 생명이 의존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살기 좋은 온도로 유지되는 액체물. 하지만 물이 하는 가장 놀라운 일은 바다나 기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나무 줄기 안에서,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물 기둥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물학조차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도전합니다. 잔을 가장자리까지, 꼭대기까지 채우십시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한 방울씩 계속 물을 추가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섭씨 20도에서 72.8 mm입니다. 표면 장력은 액체 표면의 수소 결합이 위에 결합할 분자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펌프도 없고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압력도 없고 분자 인력이 중력을 이깁니다. 하나의 결합된 분자가 다음 것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것이 지구상의 모든 나무가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것들은 측면과 아래의 이웃과 더 강하게 결합함으로써 보상합니다. 결과는 응집력 있는 막, 표면 분자들을 안쪽과 함께 끌어당기는 수소 결합의 그물입니다.
대부분의 액체에서 이 막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물에서는 작은 곤충의 무게를 지탱하고 잔 위에 돔을 유지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만큼 강합니다. 태양으로부터의 운 좋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물질의 분자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떠있는 얼음은 바다를 액체로 유지합니다. 열용량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각 위반은 이전 것을 쌓아갑니다. 각각 이전 것보다 더 중대합니다. 함께 그들은 무대를 만듭니다. 생명이 의존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살기 좋은 온도로 유지되는 액체 물이 가장자리 위로 올라갑니다. 보이지 않는 막에 의해 유지되는 돔을 형성하며 위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 막은 표면 장력이고 물은 지구상의 어떤 비금속 액체보다 가장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물이 중력을 거슬러 위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관 현상입니다. 물이 밀리미터보다 좁은 관을 만나면 물 분자와 관벽 사이의 접착 인력, 그리고 물 분자들 사이의 수소 결합의 응집력과 결합되어 액체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제 해안 레드우드, 세코이아 샘펠비렌스, 높이 115m, 35층, 이 행성에서 가장 키 큰 살아있는 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열대가 낮 동안 타지 않고 일몰 후 얼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다는 시간마다, 계절마다, 천년마다 온도 곡선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것을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 따뜻하게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었다가 돌아오면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것은 물이 중력을 거슬러 위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관 현상입니다. 물이 밀리미터보다 좁은 관을 만나면 물 분자와 관벽 사이의 접착 인력, 그리고 물 분자들 사이의 수소 결합의 응집력과 결합되어 액체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대신 물은 끌려 올라갑니다. 잎이 표면에서의 증발, 증산작용이 기둥 꼭대기에서 물 분자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관답 아래 모든 물 분자가 아래의 것과 수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하나의 분자를 제거하면 다음 것을 끌어올리고 다음 것을 끌어올립니다. 뿌리에서 꼭대기까지 이어진 물 분자들의 끊어지지 않은 사슬, 이제 요리 후 금속 팬을 카운터에 둡니다. 몇 분 만에 실온으로 식습니다. 같은 방, 같은 공기, 같은 시작 열. 물은 수소 결합이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1도 식기 때문에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금속에는 그런 결합이 없습니다. 열을 자유롭게 포기합니다. 물은 지하 깊은 뿌리에서 캐노피까지 사람 머리카락보다 얇은 죽은 세포벽의 관다발 혈관을 통해 100m 이상의 수직 여행을 해야 합니다. 펌프는 없습니다. 나무는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무 줄기 어디에도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기계 장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것은 수소 결합이 버티는 것입니다. 대신 물은 끌려 올라갑니다. 잎이 표면에서의 증발, 증산작용이 기둥 꼭대기에서 물 분자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관답 아래 모든 물 분자가 아래의 것과 수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하나의 분자를 제거하면 다음 것을 끌어올리고 다음 것을 끌어올립니다. 뿌리에서 꼭대기까지 이어진 물 분자들의 끊어지지 않은 사슬, 100m 이상의 연속적인 액체가 개별 물 분자들 사이의 수소 결합의 응집력만으로 유지됩니다. 엔진도, 압력 시스템도, 움직이는 부분도 없습니다. 단지 다음에 결합된 분자, 다음에 100m 동안 증발에 의해 하늘로 유지되고 얼음을 뜨게 하고 바다가 열을 흡수하게 하는 같은 전작이 상호작용에 의해 함께 유지됩니다. 잠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기서 특별해지는 부분입니다. 그 물 기둥은 압력이 아니라 장력 아래 있습니다. 수소 결합의 응집력은 중력이 그것을 떼어놓으려 할 때 문자 그대로 사슬을 함께 유지합니다. 상부 관답 아래 물은 음압 아래 있으며 액체가 늘어나고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끌리는 상태입니다. 나무가 더 커질수록 장력이 증가합니다. 사슬이 더 팽팽해집니다. 분자들이 서로에게 긴장합니다. 수소 결합은 100m 액체 기둥의 전체 무게를 견딥니다. 2004년 조지 코흐가 이끄는 북애리조나 대학팀이 가장 높은 해안 레드우드를
압력 챔버로 올라가며 다른 높이에서 물 포텐셜을 측정했습니다. 다음에 100m 동안 증발에 의해 하늘로 유지되고 얼음을 뜨게 하고 바다가 열을 흡수하게 하는 같은 전작이 상호작용에 의해 함께 유지됩니다. 물쌍극자의 끌어당김은 결정을 형태로 유지하는 이온 결합보다 강합니다. 물은 알코올보다, 아세톤보다, 당신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산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녹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피가 용해된 산소, 포도당, 나트륨, 칼륨, 칼슘, 호르몬, 폐기물, 그리고 수백 가지 다른 용질을 모두 수용액으로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물리학이 예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의 잎이들은 한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상부 관다발의 물 장력은 캐비테이션 임계값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물 기둥이 견딜 수 없는 물리적 한계 너머입니다. 캐비테이션은 기둥의 음압이 너무 극단적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산소와 수소 원자 사이의 전작이 상호작용의 강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분자 결합이 하늘의 선을 긋고 이 행성에서 가장 야심찬 생물은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새겨두십시오. 이제 물이 하는 한 가지가 더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물의 영구 쌍극자. 그 일,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물리학이 예측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의 IP들은 한계에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최상부 관다발의 물 장력은 캐비테이션 임계값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물 기둥이 견딜 수 없는 물리적 한계 너머입니다. 캐비테이션은 기둥의 음압이 너무 극단적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에 용해된 기체들, 미량의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어떤 자연물에도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장력 아래 작은 기포로 핵생성합니다. 기포가 팽창합니다. 물 기둥이 찢어집니다. 관다발 혈관의 공기 색전이 형성되고 그 수송 라인이 죽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한계가 아닙니다. 115m의 해안 레드우드는 물이 장력 아래 있을 때의 물리학이 허용하는 이론적 최대 높이입니다. 코스움도어 코흐팀이 측정했습니다. 숫자들은 분명합니다. 나무들은 단순히 키 큰 것이 아니라 벽 중력 아래 물 기둥에서 수소 결합의 인장 강도에 의해 설정된 단단하고 절대적이며 비생물학적인 벽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키 큰 살아있는 것, 1000년 이상 자라온 생물, 빙하기와 산불, 수세기 동안의 태평양 폭풍을 견뎌낸 그것은 DNA에 의해, 토양에 의해, 간구나 햇빛이나 경쟁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소와 수소 원자 사이의 전작이 상호작용의 강도에 의해 제한됩니다. 분자 결합이 하늘의 선을 긋고 이 행성에서 가장 야심찬 생물은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새겨두십시오. 이제 물이 하는 한 가지가 더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물의 영구 쌍극자, 그 1, 85대바 전화 분리, 이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 나온 같은 숫자. 이온 결정을 찢을 만큼 강합니다. 탁자 소금 한 알갱이를 물잔에 떨어뜨리면 각 물 분자의 부분적으로 음전하인 산소 끝이 결정의 양전하 나트륨 이온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부분적으로 양전하인 수소 끝은 음전하 염화물 이온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물 분자들이 각 이온을 둘러싸고 모든 방향에서 끌어당기며 실온에서 소금을 고체로 유지할 만큼 강하고 수세기를 견딜 만큼 강한 결정의 이온 결합을 깨뜨립니다. 결정은 원자 하나하나, 이온 하나하나 녹아내립니다. 물은 어떤 화학 반응도 없이 순수한 전작이 인력으로 그것을 분해합니다. 물에 용해된 기체들, 미량의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어떤 자연물에도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장력 아래 작은 기포로 핵생성합니다. 기포가 팽창합니다. 물 기둥이 찢어집니다. 관다발 혈관의 공기 색전이 형성되고 그 수송 라인이 죽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한계가 아닙니다. 레드우드 세포는 더 분열할 수 있습니다. 그 목재는 더 높은 높이를 지탱할 만큼 기계적으로 강합니다. 뿌리 시스템은 토양 깊숙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더 키 큰 나무를 허용하지만 물리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 분자들이 각 이온을 둘러싸고 모든 방향에서 끌어당기며 실온에서 소금을 고체로 유지할 만큼 강하고 수세기를 견딜 만큼 강한 결정의 이온 결합을 깨뜨립니다. 결정은 원자 하나하나, 이온 하나하나 녹아내립니다. 물은 어떤 화학 반응도 없이 순수한 전자기 인력으로 그것을 분해합니다. 물 쌍극자의 끌어당김은 결정을 형태로 유지하는 이온 결합보다 강합니다. 물은 알코올보다 아세톤보다 당신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산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녹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피가 용해된 산소, 포도당, 나트륨, 칼륨, 칼슘, 호르몬, 폐기물, 그리고 수백 가지 다른 용질을 모두 수용액으로 동시에 운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다가 주기율표의 모든 자연 발생 원소에 측정 가능한 흔적을 포함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화학 효소 촉매, 단백질 접힘, DNA 복제,